그날 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결혼식장엔 오지 말라 했죠. 하지만 그 시간 아버지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은주는 웨딩홀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면서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예식장,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 호텔식 피로연. 모든 게 완벽했죠. 아니, 완벽해 보여야 했어요. 신부 측 하객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명단을 내려다보다가 아버지란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름 옆에 적힌 직업란은 비어 있었어요.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신랑 준호의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넌지시 물었어요. 은주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지?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세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이 살짝 기울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죠. 아, 그러시구나. 요즘 택시기사님들도 참 힘드시던데. 말은 그렇게 끝났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하객 명단에 직업은 안 적어도 된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은주야,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되지?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아버지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손님들이 많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래,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죠. 행복해라. 짧은 인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는 여자. 그 거울 속에 어린 시절의 자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낡은 택시 뒷좌석에서 졸던, 아버지가 사준 붕어빵을 먹으며 웃던 그 아이는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노란 종이 사이로 시간이 배어 있었죠.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택시 핸들을 잡고 달려와 땀 흘리며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담았던 시간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은주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 나중에 결혼할 때 꼭 와야 돼요, 사진 속 은주가 활짝 웃고 있었죠. 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택시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새벽 5시였어요. 아버지는 잠을 설쳤지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택시기사의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면도를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비록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식장 주차장 구석에라도 서서요. 한 번만 더 운행하고 가자. 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식장까지 가는 길, 어차피 아침 손님 몇 명은 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일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덜 복잡해지니까요. 택시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엔진음이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20회를 함께한 차였어요. 2차로 은주의 학비를 벌었고 2차로 은주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죠. 핸들에 손을 얹으니 모든 기억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첫 손님이 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이었어요. 병원 앞까지요. 짧은 대화, 짧은 거리. 두 번째 손님은 학생이었죠. 학교 정문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콜이 왔어요. 산부인과 앞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급한 목소리였죠. 아버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젊은 부부가 황급히 차에 탔어요. 남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였죠.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큰 병원으로 가야 해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아기를 보니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졌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딸 결혼식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뒷좌석에 부부가 놀라며 물었죠. 그런 날 일을 하세요? 일도 일이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고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커브길 앞쪽에서 대형 트럭이 비틀거리며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술 취한 운전이었죠. 트럭은 통제를 잃고 마주오는 차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위험해.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하지만 옆 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죠. 승용차 한 대가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다시 핸들을 돌렸어요. 자신의 택시를 트럭과 승용차 사이로 밀어 넣었죠. 쾅! 어마어마한 충격이 왔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철판이 구겨졌어요. 뒷좌석의 젊은 부부는 아기를 꼭 안은 채 기적적으로 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차의 방향을 틀어 충격이 운전석 쪽으로만 집중되게 했던 거예요. 아기 괜찮아요? 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아저씨는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에 받친 승용차에서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먼저 사람부터. 아버지는 휘청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11시 예식장은 화려한 꽃들로 가득했어요. 백합과 장미 향기가 공간을 채웠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왼쪽에, 신부 측은 오른쪽에요. 은주는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죠.
은주야, 괜찮아? 친구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 아버지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어젯밤 그 통화 이후로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하지. 은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죠.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신랑 준호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이제 은주가 입장할 차례였습니다. 신부님, 가실까요? 플래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케를 꽉 쥐었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은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는 길었어요. 양옆으로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눈은 계속 빈 의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을 자리는 저기였는데. 신부 측 맨 앞자리, 그곳은 비어 있었어요. 당연했죠. 은주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두 사람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은주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죠. 마음이 계속 어딘가로 흩어졌어요. 그때 신랑 측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안 오셨나 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은주의 귀에 들렸어요. 택시 몰고 오신다며. 예식장 앞까지는 안 들어오시겠죠. 그게 낫긴 하네. 그 말에 은주의 손이 떨렸어요. 부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주례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은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구급차 소리 같았죠. 하객 몇몇이 창밖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래? 사고 났나 봐.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식 중이라 꺼낼 수도 없었어요. 뒷좌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속보 떴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났대. 누가 사람들 구하고 있다는데? 하객들이 슬쩍슬쩍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주례 목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어요. 잠깐만요. 은주의 친구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거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 화면을 은주에게 보여줬어요. 뉴스 속보였습니다.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 시민 한 명이 몸을 던져 다수 구해내, 그리고 화면에 비친 건 부서진 택시였어요. 은주가 너무나 잘 아는 낡은 택시였죠. 번호판이 보였어요. 7429. 아버지의 택시 번호였습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은주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죠. 아버지.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30분 전 고속도로 위였어요. 아버지는 부서진 택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에 받친 승용차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차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달려갔죠. 승용차 문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택시로 돌아가 공구함을 꺼냈어요.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타이어 레버로 문틈을 비집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철컥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젊은 여성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벨트를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여성을 차에서 꺼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때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트럭 옆에 있던 또 다른 차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달려갔어요. 발이 꼬이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여기 사람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겁에 질려 멀찍이 서 있었어요. 트럭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거든요. 위험해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카시트에 묶인 채 울고 있었죠. 아저씨,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운전석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죠. 아빠도 같이요.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알았어. 다 데리고 나올게. 아버지는 아이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어요. 지나가던 한 여성이 아이를 받아 안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의 남자는 의식이 있었어요. 다리가 끼었어요. 대시보드가 다리를 누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으으으. 유리 파편이 손을 찔렀어요. 피가 쏟아졌지만 손을 놓지 않았죠. 지금 나와요. 남자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부축해 차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트럭에서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뛰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죠. 아버지는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쾅!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에 바닥에 쓰러졌죠. 등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조된 사람들이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죠. 그저 숨만 가쁘게 쉬었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택시에 타고 있던 젊은 부부가 달려왔죠. 남편이 아기를 안고 아내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기가 보였죠. 작고 빨간 얼굴. 살아 있었어요. 다행이야. 아버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네. 아저씨 덕분에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아저씨, 의식 있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이성훈이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딸 결혼식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디서 결혼식이에요? 알려주세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죠. 손에서 택시 열쇠가 떨어졌어요. 열쇠고리에는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린 은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죠. 현장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현장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목숨 걸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영웅입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 택시기사 영웅적 구조활동 목숨 걸고 5명 구해낸 시민.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부서진 택시, 현장의 모습, 그리고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의 뒷모습. 은주는 그 뒷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니야.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죠. 준호가 황급히 은주를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죠. 수진이 핸드폰을 주우며 뉴스를 더 확인했어요. 이성훈 씨, 58세. 택시기사 맞아. 은주 아버지 이름이야.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예식장 스크린에 누군가 뉴스를 띄웠어요. 모든 하객들이 화면을 봤죠. 리포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 이성훈 씨는 자신의 차량을 희생하여 사고를 막았고 폭발 위험 속에서도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려는 순간 준호와 수진이 양쪽에서 붙잡았죠. 병원에 가야 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가자. 빨리.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신랑 측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아직 예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예식이에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죠.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은주의 이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은주야, 내 아버지가. 이모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알아요, 저 지금 가요.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붙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죠. 준호가 뒤따라 달렸어요. 예식장을 나서는 순간 은주는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예식장 구석진 곳에 낡은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7429번. 하지만 비어 있었죠.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얀 베일이 눈물에 젖었죠. 준호가 차 키를 꺼냈어요. 타, 빨리 가자. 둘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뒤에서 수진과 몇몇 친구들도 따라 나왔어요. 차가 출발하자 은주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SNS에는 현장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진짜 영웅이십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아버지 살아계셔야 할 텐데.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은주는 비명을 참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죠. 살아계셔야 할 텐데라는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악셀을 힘껏 밟았어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은주는 문득 어젯밤 통화가 떠올랐어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했던 자신이, 그 순간의 자신이 너무 밉고 싫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을까? 택시기사가 뭐가 어때서? 그게 뭐가 창피한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은주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죠. 은주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은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래? 어떻대? 은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수술 중이래요. 상태가 좋지 않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와야 한대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마지막. 그 단어가 차 안을 짓눌렀어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은주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기도했죠. 평생 해보지 않았던 간절한 기도를. 제발 제발 살아 계세요. 한 번만 더 아버지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하얀 웨딩드레스가 차 안에서 구겨져 있었어요. 그 드레스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은주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드레스가 아니었으니까요. 행복한 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앞이었어요.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바닥을 쓸며 지나갔죠.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신부가 응급실로 뛰어오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이성훈 씨 보호자 맞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딸이에요.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지금 수술실에 계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많이 위중합니다. 내부 출혈이 심하고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가 얼른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은주가 간신히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수술이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하지만 그때가 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또 도착한 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분들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모두 이성훈 씨 덕분에 살았답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어요. 갓난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 다리에 깁스를 한 남자,
목에 보호대를 한 여성. 모두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젊은 부부가 은주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택시기사님 따님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웨딩드레스를 보고 짐작한 거였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성이 은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저희 아기 아버님이 살려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품에 안긴 아기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빨갛고 작은 얼굴. 살아 숨쉬는 생명이었죠. 저희도 살았어요. 다리에 깁스를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폭발 직전에 저를 끌어내 주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가족들이었죠. 모두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죠.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아버지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저야말로 죄송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예식장에서 온 하객들이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있었고 은주의 친구들도 있었죠. 준호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예식장에서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은주야, 준호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님에 대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구나. 미안하다. 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함께 온 신랑 측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예식장 주례를 맡았던 목사님도 와 있었어요. 이성훈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도 떨렸죠.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어요. 뉴스를 보고 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 조용히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죠. 환자분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직 위험하지만 잠깐이라도 보실 수 있어요. 한 분만요. 은주는 망설임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여러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아버지. 은주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은주야, 결혼식은 잘했니?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못해요. 아버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이해하다.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딸 결혼식에 이 꼴로.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은주가 외쳤어요. 정말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다. 네. 다 살았어요. 아기도, 다른 분들도요.
은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아야 돼요. 꼭요. 아버지는 은주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고맙다. 내 딸. 그 순간 심박수 측정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나가세요. 빨리. 의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은주는 끌려 나오듯 수술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길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은주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은주의 어깨를 꼭 잡았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끝까지 의식이 있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만 하시더군요. 은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얀 웨딩드레스가 차가운 바닥에 펼쳐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 하객들, 낯선 시민들까지 모두가 영웅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준호가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준호도 울고 있었죠. 자신의 가족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유품이에요. 작은 봉투를 건넸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택시 열쇠와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사진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은주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내 딸 은주.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것으로 충분해. 은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다음 날 결혼식장은 추모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어제의 화려한 꽃장식 대신 하얀 국화가 놓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설 단상에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었죠. 택시 운전대를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은주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은주가 영정에 대고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제 병원에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구한 생명들과 그 가족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은주 씨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남편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장례 비용에 보태시라고. 하지만 은주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런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은주가 말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 계시다는 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생존자들도 앞으로 나왔어요. 한 명 한 명 절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의 어머니도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죠.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뉴스를 보고 온 시민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택시기사 동료들도 왔어요. 모두 근무복을 입고 있었죠. 성훈이 형은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항상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죠. 그게 바로 형의 방식이었어요. 교회 교인들도 왔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왔어요. 아이들이 만든 카드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이성훈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천사처럼 사람들 도와주세요.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자리가 모자라 복도까지 사람들이 섰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어리석은 딸이었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택시기사라는 직업을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남의 생명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게 진짜 아버지였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달려와 은주를 안았죠. 예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의 택시 앞에 섰어요. 낡고 부서진 택시. 하지만 은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차였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죠.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가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제가 이 길을 이어갈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요. 백미러에 걸린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은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빠, 나 결혼할 때 꼭 와야 돼요. 은주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왔어요. 아버지, 늦었지만 함께 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죠. 마치 은주를 지켜보는 것처럼. 3년 후, 은주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택시는 아니었지만 같은 색깔의 택시였죠. 번호판은 7429. 아버지의 번호를 물려받았어요. 엄마, 배고파. 뒷좌석에서 4살 난 딸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기띠에 묶인 채 차창 밖을 보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 손님 한 분만 더 태우고 가자.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백미러로 딸을 보니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죠. 신호를 기다리는데 콜이 왔어요. 병원 앞입니다. 은주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 휠체어를 탄 노인과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타세요. 은주가 차에서 내려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요즘 이런 기사님 드물어. 다들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던데. 제 아버지도 택시기사셨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죠.
손님은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요금을 받으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아니에요. 됐어요. 기사님 같은 분한테는 돈 받기 미안해서.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들어갔어요. 은주는 차에 올라 다시 출발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하늘에 계셔. 은주가 대답했죠. 구름 위에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언제 만나?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은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만날 거야.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자. 서연이 잘 컸다고. 신호대기 중에 옆 차선에 다른 택시가 섰어요. 나이든 기사님이 창문을 열었죠. 어이, 은주씨. 아버지의 동료였어요. 은주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성훈이 형이 보고 싶네.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도 매일 아침 회사 오면 형 사진에 인사해? 오늘도 안전운행하겠다고. 저도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버지 사진 보고 출발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동료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신호가 바뀌었어요. 두 택시는 각자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한강변 도로를 달렸어요. 석양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죠.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예뻐. 그러네. 정말 예쁘다. 은주도 함께 웃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회사원처럼 보였죠. 어디까지 가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강남역이요. 남자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숨을 쉬었죠. 힘든 하루셨나 봐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회사에서 혼났어요. 실수를 해서요. 남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내일 더 잘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내리며 말했어요. 기사님,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천만에요. 좋은 밤 되세요. 은주가 손을 흔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는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백미러로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나와 있었죠. 늦었어? 준호가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응, 마지막 손님이 강남이었어. 은주가 대답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준호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장인어른이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은주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기 전 은주는 택시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번호판 7429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마쳤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은주는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죠. 은주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 나누는 일이잖아요.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였죠.
서연이도 아버지 닮아서 착해요. 어제는 놀이터에서 넘어진 친구 일으켜줬대요. 할아버지 같다고 칭찬해줬어요. 은주는 아버지의 택시 열쇠를 꺼냈어요. 이제는 은주의 열쇠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제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연이한테도 물려줄 거예요. 남을 도우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창밖으로 다른 택시가 지나갔어요. 밤늦게까지 손님을 태우는 기사님이었죠. 은주는 그 택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핸들을 잡고 있을 거예요. 피곤한 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급한 사람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외로운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은주도 그 길을 걷고 있었죠. 몇 년 뒤 어느 날 은주의 택시가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한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줌마는 왜 택시를 운전해요?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태워주는 일이니까.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멋있다. 은주의 택시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석양을 바다 번호판이 반짝였어요. 7429. 그리고 차창 너머 하늘빛 사이로 또 다른 택시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환한 미소를 띤 기사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은주는 백미러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버지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